제가 경매 물건이 네. 좋은 게 있어가지고 또 네. 경매 물건 또 변호사님께 또 고견을 듣고 싶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네. 이제 뭐 부동산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음. 앞으로 이제 부동산 경매 물건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네, 많잖아요. 요즘 경매에 관심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연락을 많이 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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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울 수 있냐, 네. 뭘 봐야 되냐. 네. 경매 이제 장이 크게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타이밍도 좀 맞춰볼 겸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물건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양 이사님이 물건을 제가 좀 괜찮은 물건들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또 잘 또 분석해 주시고 또 네. 법적인 걸 좀 잘 봐주십시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예. 자, 오늘 물건은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영등포도 좋아하지만 네. 마포도 좋아합니다. 포를 좋아합니다. 포 전문이 그죠? 아, 예, 네. 예. 포돌이, 예. 네. 그래서 마포에 있는 물건, 네. 망원동 물건 가져왔습니다. 네. 네. 볼까요? 네. 네. 자, 지금 서부법원 네. 다가구 주택이군요. 네. 네. 예,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네, 여기 마포에 네. 망원동, 망원시장 옆에 있는 네. 그 381-3 예, 다가구입니다. 마우스로 한번 움직여 보시죠. 예. 예. 자, 보시면 이게 사진, 이게 감정가가 17억 800인데 네. 두 번 유찰돼서 10억 900에 10억 9천. 예. 예, 많이 떨어졌죠. 네. 예. 자, 보시면 이게 약간 모양이 대로변에 붙었잖아요. 근데 딱 보시면 땅이 삼각형이에요. 네. 참 안 좋은 땅이잖아요. 예, 예. 땅은 30평이고요. 네. 30평에 토지면 30평. 네. 그래서 이게 땅의 모양은 안 좋은데 이곳이 보면 이쪽이 망원시장이에요. 쭉 망원시장이고 여기가 망리단길이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예, 지도에 보면. 그래서 계속 이게 젊은 유입인구도 많고, 예. 그래서 정말 발전하는 데라서요. 이 땅값이 제가 좀 아는데 한 6천합니다, 평당. 지금 7천. 감정은 어느 정도 나왔죠? 감정은 17억. 17억, 아까 30평이라 그랬죠? 30평. 네, 네. 어. 감정가도 조금 시세에 비해서는 좀 약하게 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이게 땅이 안 좋고 건물이 오래돼서 건물이 안 좋습니다. 건물 가격은 아마 거의 감정이 안 됐을 것 같고. 네. 그죠? 네. 이게 8,300이고 그렇네요. 감정가 네. 17억 중에서 대지 가격이 거의 16억이 나왔으니까. 16억. 예, 그렇죠. 예. 지금 요 물건 17억 시세에 비해서 17억도 좀 작고. 네. 그다음에 최저가도 지금 10억 정도로 떨어진 네. 상황이라서 이게 웬만하면 이렇게 두 번까지 안 떨어지는 물건인데 예, 예, 먼 하자가 있어서 미래 가치가 있다. 충분히. 아유 저는 이거를 다가구가 아닌 예. 근생으로 바꿔서 지금 뜨고 있는 동네니까 뭐 빵집이나 뭐 베이커리, 커피숍 아니면 뭐 인테리어 이쁘게 한 도넛 가게 예. 아니면 뭐 그 사옥으로 써도 돼요. 디자인 사옥. 조그만 회사들은 사옥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갤러리로 해도 되고 사용 가치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순수한 주거용으로 하기에는 좀 아깝고 예. 주변 상권에 맞춰서 좀 근생 같은 걸로 조정하면 가치가 있는. 월세 수익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위치상에 좋은 입지고.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선별을 하셨고요. 네. 네. 경매와 놀자 오랜만에 네. 물건 추천합니다. 네. 법적으로는 좀 뭐가 문제 있는 건 없나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은 그냥 약식으로 하는 차원에서 네. 뭐 등기부나 이런 그 공부들을 하는 대신에 그냥 뭐 지지 옥션이 좀 정확하고 네. 이거죠. 유료 사이트 중에 제일 좋은 사이트죠. 예. 그래서 일단 지지 옥션 요약 자료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걸 낙찰을 받게 되면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일단 상상을 한번 해 보실까요? 다가구 물건을 낙찰 받는다. 그러면 그 취득하는 대상은 건물과 토지다. 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물건을 취득하면서 이게 깨끗하게 지워질 수가 있느냐. 등기부상의 부분이 그렇죠. 깨끗하게 지워질 수가 있느냐. 뭐 그런 걸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는 뭐 가등기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정리가 되는지 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말소기준권리가 지금 19년 2월 네. 저당권 아닙니까? 예, 중소기업 저당권인데 네. 그 저당권 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게 되면은 어쨌든 등기부상으로는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경매에서 가장 또 다가구 도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 임차인 관계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네네. 네. 우리가 임차인은 결국은 이제 대항력이라는 관점에서 이거 내가 낙찰 받아서 그 보증금 따놔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대항력이라는 게 뭐 굳이 이제 보증금 차원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기간을 승계하고 또 보증금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이제 대항력의 관점에서 그 어떤 불이익이 없는지, 그렇죠. 인수해야 되는지, 예. 임대차 인수, 예. 승계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뭐 지금 현재 기간도 기간이지만 기간은 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좀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대부분 돈 문제거든요. 네. 보증금. 네. 그래서 이 말소기준권리하고 비교할 때 앞서는 과연 그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느냐, 그게 이제 분석의 관건인데 네. 한번 보시죠. 네. 자, 우선 그 지금 공모 씨와 이모 씨, 공모 씨는 2015년, 네. 이모 씨는 2016년 네. 전입신고 자료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조사에서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신고도 본인 스스로도 안 하고 그래서 조금 이게 세입자가 아닌지 세입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액면가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액면가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입자들은 조금 그 요의주시를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주의해야죠. 이 세입자 보증금이 꽤나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보증금을 모조리 떠안아야 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신고를 해주면 이게 내가 그 떠안아야 될 보증금의 맥시멈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신고가 없으면 그렇죠. 이게 신고 없으면 2억인지 그렇죠. 맞아요. 3천만 원인지 그렇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위험 부담이 그 이게 리스크가 조금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똑똑똑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또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참 어려운 맞습니다. 거죠. 네. 이게 또 이 세입자가 지금 안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안 산다고 해서 없는 건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그렇죠. 그냥 개인 사정으로 조금 이렇게 문 잠가놓고 보증금 못 받으니까 잠깐 밖으로 나가 있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연이 또 구구학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반드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지금 그 세입자 상황 때문에 요 이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대항력이 있다 없다 뭐 책임이 진다 안 진다 배당 받고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은 다 나름대로는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두 분이 지금 다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낙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유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유찰된 거는 이 두 명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네. 명이 파악을 못해서 네. 이게 두렵기도 하고 네. 자기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네. 요 다가구의 요 조그만 방에는 또 1억 정도 전세가 껴 있을 거다. 그럼 두 명이면 2억이다 해서 좀 떨어진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조사를 해온 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딱 단정적으로 뭘 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조사는 나름대로 지금 하셔서 제가 좀 그건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한번 연락을 저희한테 주시는 것도 이게 공개적으로 또 뭐 이렇게 유튜브 올리면서 뭐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만 책임이 져야 되니까 조금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렇게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한번 연락을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다른 부분 한번 볼까요? 네. 다른 부분 이제 그 다음에 신모 씨 전입 신고가 2018년이기 때문에 네. 말소기 빠르죠, 그죠? 확정일자도 이제 고무렵에 빨리 했고요. 근데 이분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네. 보증금 7천으로 돼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배당이 가능한 그죠? 제일 지금 빠른 저당보다도 더 빨리 있기 때문에 네. 배당 가능하다고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특별히 뭐랄까 이게 그 국세 우선권, 네. 국세 우선 원칙. 네, 국세 우선권에 비추어서도 마땅한 국세가 지금 없죠, 이 사건은. 네. 배당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입자는 배당 다 받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배당이 안 된다, 어떤 사유로든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입자,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 받는 사람이 떠안으셔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렇죠. 배당을 더 이상 여기서 낙찰이 안 됐다고 그래가 배당이 안 됐다고 그래서 끝나버리냐, 그건 아니고, 배당 못 받은 부분은,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거죠. 승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모 씨의 전입도 지금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죠. 네. 근데 배당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배당이 가능한, 근데 이분이 1차, 2차. 보증금을 조금 올렸군요. 네. 처음에 7천에 사시다가, 그 다음에 20년 7월, 20년 7월에, 이게 어떻게 되나? 3천만 원. 3천에 250. 25만 원. 25만 원으로 내린 건지 올린 건지 정확치 않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20년에 7천으로 이게 18년에 와서 20년에 다시 갱신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7천인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뭐 그런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배당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임차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모 씨, 전입신고가 20년이기 때문에 말소기준금 권리보다 후순이고, 네. 대항력이 없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배당 여부가 미지수이긴 한데, 네. 지금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낙찰자는 어차피 뭐 배당을 받든 안 받든 그렇죠. 네. 그건 임차인 대항력이 사정이 없으니까. 될 수 있고, 네. 낙찰자하고는 관계 없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모 씨, 마찬가지죠. 그렇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좀 말소기준권리가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얘를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군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최우선 변제금 받고 이게 배당이 요 금액에 나가면 네. 좀 그래도 좀 건지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이제 지금 손해는 물론 이제 이게 낙찰 받는 사람이 냉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 신경 쓰냐 이런 그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경매를 접근하려면 이 나중에 명도 문제에서 그 세입자들이 저항을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돼요. 저항이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보게 되면은 저항이 보통 셉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손해 별로 없고 그냥 리저너블 하고 이렇게 하면은 명도비 약간 얹어서 그냥 보내기가 쉬운데 보증금 손해가 크게 되면 그게 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결사투쟁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금액을 배당 나름대로 표를 조금 짜서. 그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당표는 다 낙찰된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낙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배당표를 한번 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충분히 다 가능하거든요, 자료상으로는. 왜냐면은 국가,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이런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 배당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이제 자료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법적으로 분석할 눈만 갖고 있으면 능력만 갖고 있으면 다 가능해요. 근데 저도 그걸 할 줄 아는데 네. 와 복잡하더라고요. 네네. 와 진짜 한번 해보자 탁 했는데 한 3-4시간 걸리더라고요. 네네. 또 틀리고 알죠. 이거 안 넣네. 맞아. 이거 최우선 변제금 나가고 그다음에 또 갔다가 또 가고 와 이게 안분 배당해가지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주 하면 조금 빨라집니다. 어렵습니다. 안 할랍니다. 그냥 무시할랍니다. 저는 밑으로. 그래도 이제 다 이렇게 문단위까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러프하게나마 이렇게는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알겠습니다. 권리관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그죠? 아까 조금 그 불투명한 세입자 2명, 그거 말고는
고리관계상으로는 별 크게 문제가 없는 곳이군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동네에서 많이 좀 놀아봐서 아는데 위치적으로 참 좋은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라서 추천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 신혼집을 망원동으로 했어요. 네. 그럼 좀 아시겠네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얼마 만입니까? 한 거의 30년 됐죠. 20 몇 년 됐으니까 너무 변해도 많이 변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진짜 물 잠기는 곳이었잖아요. 안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표가 지하철역에서 걸어 들어가는 곳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는 곳을 했는데 그게 망원동이에요.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시구나. 예, 뭐 그냥 다시는 안 가야지 이러면서.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네. 막리단길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세련되게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궁금합니다. 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